지금 시장이 가장 좋은 데가 경상권이잖아요, 지방에서는. 네. 서울 수도권 제외하면. 경상권인데 2년 전 지금 경상권 사기는 부담스럽고 그러면 2년 전에 데자뷰 같은 지역이 있다면 어딜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2년 전 데자뷰가 일어나는 지역이 정말 비슷한 지역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충청권입니다. 충청권인데 제가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충청도 강의를 할 건데 아마 대전에서 해요. 대전 현장에서 하는데 네. 목차입니다. 목차. 제가 4월 4일 날 네. 4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월 4일 날 오후 2시부터 제 블로그 들어가시면 특강 공지가 있습니다. 대전에서 하시는 거죠? 네, 대전에서요. 어차피 충청도 이야기를 할 거라 대전에서 합니다. 대전에서 하니까 많이 신청해서 오시면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어차피 뭐 유튜브는 사실 유튜브일 뿐이니까 다 말씀 못 드리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어도 공개적으로.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질문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아니어도 질문 드려도 되는 거죠? 수강생분들은 네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당연하죠. 그거는 말씀드리면 네.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목차고요. 강의할 목차고요. 4월 4일 날 강의할 목차고 사실 이미 대구랑 서울에서 강의를 한 세 번 정도 했어요. 했는데 요번에 대전에서 제대로 한번 판을 벌려고 할까. 왔다 이제 드디어 대전 간다 이제. 왜냐하면 실고자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충청도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보세요. 일단 공급을 보시면 대전 공급이 지금 보세요. 지금 뭐죠 이거? 27년? 27년도에 크게 한 방이 있어요. 이게. 네. 근데 28년 9년도에는 극단적으로 없어지죠. 네. 그래서 27년도에 이 공급이 많다. 일단 기억을 하세요. 청주를 보시면 네. 청주는 26년 올해부터 28년 3년 동안 공급이 많아요. 네. 곱하기 한 2배 정도 있거든요. 네. 3년 동안. 네. 많습니다. 공급이. 네. 그리고 29년도 30년도 없어지고. 네. 자, 그리고 천안은 아산까지 플러스해서 봐야 되니까 아산도 천안산에서 29년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공급이 많죠. 네. 적정 수요량보다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 했어요. 보시면 대전도 청주도, 천안도, 천안 아산도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여기서 호랭이 TV 때 부산, 울산, 대구, 부산, 대구 이야기할 때만 해도 충청도는 한 1, 2년은 최소 보지 마셔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급이 너무 많아서. 네. 근데 움직여 자꾸 차트가.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공급이 많은 충청권이 상승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공급이 많아서 제가 안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작년 한 중순부터 가을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또 스타일이 또 궁금한 가잖아요. 네. 또 임장을 갑니다. 무조건. 가죠. 네. 저는 성격상 무조건 제 눈으로 봐야 돼. 물론 아는 지역이라도 항상 바뀌기 때문에 사이클마다 네. 갔었고 첫 번째는 제가 부술비의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보통 이제 경상권 같은 경우는 부산도 대구도 공급이 많은데 금리 인상까지 터지면서 불난집에 기름 부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더 어려웠던 거고 반대로 충청도는 누가 봐도 지금 금리 인하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분양가 상승 때문에 집값이 올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부술비 그러니까 이제 불은 낮지만 부술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언제 꺼질지 모른다 분위기가. 근데 보니까 꺼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게 확인차 처음으로 갔던 게 첫 번째는 청주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GL 복대동. 아니죠. 우리 부동산 입장에서 뭐 복대동이겠지만 일반인들은 청주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하이닉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이닉스. 아. 제가 청주 가서 확실히 느낀 게 있어요. 설마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일자리를 잘 안 봐요. 그럴 것 같았으면 울산이 집값이 제일 비싸야 되잖아요. 근데 청주 가서 느낀 게 왜 청주에 지금 왜 상여금이 막 매덕한다고 하잖아요. 3억이네 뭐. 3억이네, 6억이네, 네. 뭐 1억이네, 평균 1억 5천이네 뭐 그러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느낀 건 그 왜 예전에 우리 거제도에 조선업이 좋았을 때 네. 뭐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네. 다닌다 그런 네. 느낌이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청주가. 지금 청주의 평균 아파트가 지금 3억 4억대란 말이에요. 근데 연봉하고 플러스하면 그렇죠. 집을 대출 하나도 없이 살 수가 있어. 그렇죠. 정규 집을. 네. 그런 상황이고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전은 선도지구 때문입니다. 이건 확실한 팩트예요. 이걸 확인차 또 갔었거든요. 물론 사고 싶어서 봤던 물건도 있고 봤던 단지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느꼈죠. 근데 선도지구가 트리거가 될 수 있어요? 트리거가 됐습니다. 결과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일단은 사보면 차트부터 잠깐 볼게요. 자, 청주에 청주. 그러니까 작년 6월 그리고 작년 12월 6개월 동안 지금 얼마나 올라왔어요 지금? 딱 뭐 같아요 이거? 전주 울산 같잖아요. 네, 그죠? 전주 네, 같아요. 딱 전주 울산 같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이거
대전이에요, 대전. 6개월 동안, 6개월 만에. 딱 부산 갔죠, 그죠? 네. 딱 부산 갔잖아요, 그죠? 부산. 네. 부산이나 대구 갔잖아요. 네. 이 천안이에요. 6개월 동안 더 내렸죠. 늦어, 딱 한 늦어. 2년 전에, 1년 전에 대구 같아요. 이게. 그러네요. 대구 같아요. 이러다가 지금 제 기준에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안도 제가 봤을 때 길면 1년 안에 움직일 것 같아요. 1년 반? 어쨌든 내년 안에 움직일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짧게는 6개월. 제 눈에는 지금 움직이는 게 살짝 보이거든요. 아마 1년, 내년 전반기 안에는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일단 천안도. 근데 한 내년까지는, 하여튼 내년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보시면 오른쪽만 보면 자, 천안, 대전, 청주잖아요. 네. 청주, 대전, 천안이잖아요. 네. 딱 아까 전에 울산, 부산, 대구 갔잖아요. 그죠? 전주, 울산, 부산, 대구 갔잖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데자뷰라고 말씀드린 거죠. 데자뷰라고 말씀드린 거죠. 자, 와.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청주도 어쨌든 여기서 더 갈 거고, 대전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천안은 여기서 턴을 하거나 멈추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자, 근데 뒤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대전은 공급이 이만큼 있잖아요, 27년에. 네. 청주는 이렇게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대전은 내년이 공급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할 수도 있다. 아니면 전세가가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제가 갭 투자를 한다면, 아파트를 산다면 오래 사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게 실거주는 또 다르겠죠, 그죠? 네. 그리고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대전은 그러면 어떤 걸 사야 되느냐? 분양권 마피 나오는 거 27년 입주에 몰빵이기 때문에 27년도 분양권들이 지금 당장 내년이잖아요. 투자자는 27년도 걸 안 살 거예요. 시기가 짧기 때문에. 그럼 27년도에 입주 괜찮고 마피인 분양권을 사면 되는 거겠죠. 실거주자 입장에서. 그러네요. 실거주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천안은 지금 투자보다는 실거주자들이 가서 그냥 제일 좋은 거 갈아타기야, 시기. 내 돈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렇죠. 그냥 제일 좋은 거. 첫 번째가 신불당일 거고, 그죠? 예. 그다음에 지금 불당보다는 어떤 뭐 성성지구나 이쪽에 분양권들일 거고, 그 갈아타기 정말 좋은 시기예요. 뭐 아산은 안 괜찮, 아산보다는 천안으로 맞잖아요, 사실. 구도심이라도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딱 이야기할게요. 신불당이랑 성성지구랑 좀 더 하면 백석동까지만 들어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솔직히 천안에서 갈아타기 한 번만 잘하셔도 거의 상급제 가거든요. 지방 도시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 두 번만 갈아타기 하면 최상급제 가요. 천안 같은 경우는. 그 가이드라인이 저는 딱 중간이 백석동이라고 보거든요. 백석동까지는 무조건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구축 빼고 최근 10년차 안짝으로 갈아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PR 수치도 보면 자, 청주예요, 흥덕구, 대전이에요, 대전 서구, 천안이에요. 똑같죠? 확실히. 똑같죠, 지금. 아까 전에 울산, 부산, 대구랑 대구.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접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울산, 부산, 대구, 청주, 대전, 천안, 울산, 부산, 대구, 청주, 대전, 천안. 똑같잖아요. 예. 그럼 얘네들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움직일 거잖아요. 그죠? 예. 좀 이럴까요, 지역은? 그러니까 이게 역사는 항상 반복을 한다고. 그러면은 솔직히 제가 한 1년 뒤에 다시, 6개월 뒤에 다시 후랭이 TV에 나오면 충청권의 데자뷰 지역이라고 내가 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지역이 또 나올 거니까. 그럼 사실 투자는 언제 해야 되느냐? 이때 해야 돼. 이때쯤에 가야 되겠죠. 이때는. 최소 이때도 괜찮겠죠. 예, 부산처럼. 예. 이때가 좋을 것 같긴 해요. 대선. 이때 가서 사면, 그죠? 예. 늦죠. 예. 제가 전주 사람 말을 안 하잖아요, 지금. 좋은데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서울 같은 경우는 내가 사라고 하겠죠. 네. 서울은 상방이 아예 200살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네. 전주는 오래 살아야 50살인데. 제가 이제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심리, 입지, 가격인데, 자, 심리 요인만 보면 저는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그래서 서울 이제 보면 보통 이제 저평가 타이밍 때 이때 사서 이때 팔고 싶은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이때 사서 이때 팔잖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죠? 자, 이 현상만 알아도 그렇게 사진 않을 건데, 그죠? 서울, 전주, 울산 도시를 제가 붙여보면 부산, 창원, 대구. 그렇습니다. 지금 현상은 앞전에 작년 7월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 시점이 우리가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잖아요. 딱 이 저평가 타이밍에. 이 시점을 제가 딱 떼와서 보면 1, 2, 3, 4, 5번으로 볼게요. 1, 2, 3, 4, 5번으로 보면 자, 1번은 공급이 감소가 되고 당연히 시행사 입장에서는 집을 안 지으니까 2번은 당연히 그러면 전세 매물이 감소가 되겠죠. 전세가 없어지니까. 그다음 3번
전세가 상승하고 사실 이거 3-1을 잘 몰라요. 이때가 되면 월세 매물 감소하고 저는 월세가 상승을 잘 보거든요. 그 월세가 상승을 봐야 될 지역이 또 따로 있어요. 지역마다, 도시마다. 월세가 상승을 하고 4번 매매 매물이 감소하고 당연히 매매 매물 감소하니까 매매가가 오르겠죠. 그죠? 자, 볼게요. 보시면 울산이 저기 한 7번 있으면 보이진 않습니다. 이 U자 살짝 보이죠? 아, 일부러 여기다 일부러 해놓으신 여기, 일부러 여기 붙인 거예요, 제가. 아, 울산, 부산이 한 5번, 4번이 대구, 한 3, 4번 사이가 청주, 3번이 대전, 1, 2번 사이가 천안 정도 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도시 위치가 이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인구 30만 이하 도시까지 해서 디테일하게 다 붙일 수 있거든요. 오.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지금. 참고하세요. 제가 투자하는 데 입장에 있어서 그리고 실거주자 하는 입장에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참고로 서울은 28번에 있어요, 지금. 언제 끝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청주를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 이렇게 보면 4개 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흥덕구, 청운구, 뭐 서원구, 상당구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인구는 한 85만 정도 되고요. 자, 충청도에 좋은 거는 이렇게 청주, 세종, 대전이 광역권으로 같이 묶어서 잘 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같은 도시까지는 아니지만 세종과 대전은 영향이 많거든요. 청주에 직장이 있으면 세종 출퇴근하시는 분도 많고 대전에 직장이 있으면서 세종에 직장이 있으면서 대전에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고 맞습니다. 거의 생활권이 가까워요. 예, 가까워서 같은 광역권으로 많이 보는데 이게 장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구는 대강권, 부산은 불경이라고 해도 다른 도시처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충청도는 확실히 이런 같은 섹터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참고하세요. 투자하실 때도 도움이 됩니다. 이건.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청주가 지방 도시 중에 유일하게 지금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왜 늘어나죠? 신기하네. 일자리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지방 도시 중에 지금 일자리가 인구 숫자가 늘어나는 데가 좀 해봐야 1,000원 정도? 쉽지 않은데. 네, 쉽지 않은데 보세요. 대구 하면 딱 뭐 부산 하면 노인과 바다. 네. 대구 하면 막창과 분지. 일자리도 없고 그죠? 막창과 분지. 막창과 분지. 뭐 청주 하면 SK 하이닉스 딱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아. 대구는 막창. 빵 터진다, 진짜. 네. 청주는 하이닉스 얼마나 좋아요. 네. 성과금의 도시. 그죠? 인구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데는 사실 청주 한번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오후 5시나 6시가 되면 하이닉스 앞에 진짜 퇴근하시는 분들이 이런 소리는 그렇지만 우리 울산에 가면 현대자동차 앞에 오후 5시가 되면 정말 진짜 장관이거든요. 무슨 우리 스타크래프트 저글링처럼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런데 그만큼 몰려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뜻입니다. 예. 대구는 그런 데가 없어. 부산도 없고 사실 없잖아요. 지방 도시들은. 근데 뭐 천안도 마찬가지지만 청주나 울산이 일자리가 많은 도시들은 그런 현상들이 보이거든요. 청주도 그래요. 진짜 그건 장점입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청주에서 이제 CTX. 처음 들어보시죠? 네. 그러니까 CTX라고 우리 GTX 말고 충청의 C를 따서 CTX예요. 우리 청주국제공항에서 청주 도심을 거쳐서 청주 도심이면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율량, 사직, 가경을 거쳐가지고 오송역 갔다가 조치원, 세종 갔다가 이제 대전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은 동해선, 불경은 동해선, 대구는 이제 대경선, 그리고 청주는 이제 CTX. 이런 식으로 광역철도가 생기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이슈지 않을까? 이게 청주에서는 정말 다른 이슈도 있지만 일단 짧게, 뭐 강의가 아니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학군은 사실 청주는 학군이 딱 여기야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둔산동, 대구 같은 경우는 범어사동, 만촌 3동 이렇게 딱 있잖아요. 네. 근데 청주는 그런 데가 없는 이유가 택지가 많아서 그래요. 대부분 다 택지거든요. 복대동, 뭐 가경동, 계신동, 동남지구, 율량지구 뭐 이렇거든. 택지라서 그래요. 택지라서 그렇고 분위 지도로 봐도 이제 보시면 복대동. 자, 청주에서 1등이 복대동이거든요. 네. 1.5등이 가경동, 그다음 2등이 테크노. 그다음이 딱 중간에 율량지구, 동남지구 이 정도예요. 한 1, 2, 뭐 3등이면 3등, 4등 하는 도시 지역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중간에 뭐 계신동, 산남동, 분평동 뭐 있지만 제가 뭐 사직동 있지만 제가 이제 대표적인 택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위치들 뭐 JCT나 서청주 뭐 이렇게 가경동, 방서지구, 동남지구, 그다음 사직동 여기가 대대적으로 재개발하는 곳이거든요. 테크노폴리스, 그다음에 율량지구. 지금 보면 테크노와 복대동이 인기가 많습니다. 가경 이 세 개가 네. 1등, 1.5등, 2등이거든요. 지금 순서가 복대동 오르고 가경동 오르고 테크노폴리스 오르고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 청주가 딱. 그 시점이에요. 보시면 1등 동네가 복대동, 가경동이잖아요. 1등 지월시티 2차가 지금 정고점 찍었습니다. 와. 7억 7천이 7억 7천이 됐어요. 벌써. 1등을 했죠. 신고점을 찍었으니까 누가 봐도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등 아파트도 지금 당연히 전고점 7억 7천에서 7억 1천까지 가경동이에요. 가경 아이파크 3단지인데 얘도 지금 거의 신고점을 달리고 전고점을 달리고 있죠, 그죠? 테크노폴리스도 지금 얘는 신축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청주에서 가장 관심 많은 곳이 테크노 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하이닉스랑 가깝고 공단이랑 가까우면서 택지인데다가 이제 신축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여기 있는 분양권들이 인기가 많죠. 다 생각하시면 되고 거의 얘도 지금 가격대가 보면 6억 중반이잖아요. 와, 언제 이렇게 올라갔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내가 야 아무리 공급이 많아도 움직이는데 내가 지금 맞잖아요. 부실비가 내려서 불이 꺼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공급이 많은데 왜 청주는 움직였을까? 그 트리거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트리거 하이닉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어떤 점 때문에 제가 확신을 찾냐면 보시면 여기 청주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청주 주택 매입 연령대예요. 3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에서 청주의 흥덕구 매입자 나이대를 보면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요. 보시면 40대, 50대보다 두 자리가 세 자리죠. 흥덕구가. 근데 이 흥덕구에 뭐가 있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테크노폴리스와 복대동이 있어요. 여기 SK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네. 하이닉스 말고도 LG도 있고요. 그죠? 네, 요렇게. 제가 그러면 청주 말고 다른 도시도 비슷한 도시들도 그런가 해서 제가 봤거든요. 평택과 천안이 지금 삼성의 도시잖아요. 네. 이 도시를 보니까 보면 30대, 40대, 50대가 똑같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평택 같은 경우는. 그럼 천안 같은 경우도 보시면 3, 4, 50대가 비슷해요. 이렇게 162, 162, 164 이렇잖아요. 제 기준에서 이게 정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비슷하게. 비슷하게 3, 4, 50대 아니면 3, 40대가 최소한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청주 흥덕구는 지금 거의 뭐 눈에 확 들어오네요. 네, 거의 뭐 지금 누가 봐도 그죠? 세 자리니까 나머지 다 두 자리인데 그죠?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 영향이 확실히 있긴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네요. 성과급이 그만큼 있는데 누구라도 좋은 집에 신축에 살 거니까 그러면 복대동이 1번이잖아요. 그죠? 네. 아니면 가경도. 성과급도 터져? 주가도 터져? 주가도 터져.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터져? 그러니까 와 대박이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너무 좋죠. 지금 갈아타기나 하기가 너무 좋죠. 지금 청주는 딱 갈아타기 정말 좋은 시점인 게 상승장 때 갈아타기가 쉽지 않은데 청주는 왜 갈아타기 좋냐면 아까 전에 공급이 얼마나 있었어요? 28년까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양권들이 많다는 거예요. 분양권이 많다는 거는 분양권 사서 2년 뒤에 입주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거주 갈아타기 가장 좋은 베스트가 분양권 갈아타기거든요. 근데 분양권이 지금 많잖아요. 상승장인데도. 네, 네. 대구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상승장인데도 갈아탈 수가 없잖아요. 네. 분양권이 없으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청주는 갈아타기 좋은 시점이죠. 가격은 누가 봐도 오르고 분양권은 있고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고 그런 분양권들을 제가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지표단지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뭐 율량지구나 아까 중간급지라고 했잖아요. 율량지구의 칸타빌 3차나 동남지구의 시티프라디움 1차나 선호하는 단지거든요. 거기서 딱 중간급지나 중상급지란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단지들도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 2등 말고 1등, 1.5등, 2등 말고 3, 4, 5등들도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고요. 이 지표단지 대충 중2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천안을 따지면 백석동, 뭐 대구를 따지면 신월성, 뭐 부산으로 따지면은 뭐 어디라고 해야 되지? 뭐 동래구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단지들이 지금 조금씩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청주의 분양권을 워낙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네. 그냥 제가 대놓고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그 청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거주자들 갈아타기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갈아타기 가장 좋은 시점. 그럼 청주의 분양권을 보면 자, 공급이 26, 7, 8년도 있잖아요. 3년 동안.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26년, 7년은 못 사요. 왜냐면 당장 등기쳐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럼 실거주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27년, 8년 살만하죠. 26년 것도 살만하고, 그죠? 오히려 공급이 이만큼 있으면 피가 많이 안 붙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양권을 사서 그러니까 실거주를 갈아타기 가장 좋은 시점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면 나는 실거주와 투자 둘 다 수익을 내고 싶다 하면 대표적인 단지를 제가 분양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대표적인 재개발 구역이 예전에 대표적인 중심지 재개발 구역이 사직 1구역, 1구역, 3구역, 3호 1, 2구역, 모충 1구역 이랬었거든요. 예전에 대표적인 1등 재개발 구역이 사직 1구역과 3구역이었습니다. 앞전장에 코로나 시절에 저도 이때 가서 사업시행가 사직 3구역이 사업시행가 났었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래 간평사 따라서 막 같이 다니고 했었어요. 네. 그 당시 그때가 20년 초 코로나 한참 창궐하던 시절에 걔네들이 이제 분양권이 된 거죠. 이제 아파트가 된 거죠. 다시 넘어가서 보면 네. 보세요. 사직 3구역이 이제 27년 6월 입주거든요. 몇 세대예요? 2230. 그렇죠. 얼마예요? 4억 7천. 그러니까
말이 그러니까 좀 이상해. 숫자가 이상해. 싸요 비싸요? 싸요.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주분들은 뭐 지금 청주 아파트가 뭐 그래 할 수 있지만 잡아요. 세대수가 200세대가 아니라 2200세대예요. 대단지입니다. 대단지에 뭐예요? 이름이 힐스테이트죠. 네. 올림이죠. 네. 근데 지금 얘가 가격대가 4억 7천이에요. 물론 확장비랑 중도금융이자 하면 한 5억 초반대가 되겠죠. 근데 아까 가경동이 얼마였습니까? 6억 중반 네. 이렇게 했잖아요. 물론 가경동 입지가 더 좋겠지만 근데 이게 뭔가 청주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얘는 재개발했죠.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마포, 아현동이나 예전에 어땠습니까? 다 욕했잖아요. 어지러웠죠? 다 욕했죠. 그 언덕에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막. 제가 옛날에 아현시장 거기서 맨날 그 팥죽에다가 김치 먹고 이랬었거든요. 임장 가면 아현시장 거기. 제가 이런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노후도가 됐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때도. 네. 중심지잖아요. 네. 똑같이. 예를 들어서 마포자나 서울의 마포자나 마레프가 같은 연식이라고 볼게요. 같은 연식. 같은 연식에 같이 공급을 한다고, 분양을 한다고 볼게요. 근데 분양 시기를 잘못 만나서 미분양이 났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두 개가 딱 중심지 재개발 구역이라고. 마포의 느낌이 좀 날라고 하는데. 마포까지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제가 굳이 서울로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제가 대구 분들한테는 야 남산동에 얘가 남산 롯데캐슬이고 얘가 청라이스자이야. 그러니까 중심지의 재개발. 우리 왜 임장 갔을 때 있잖아요. 네. 걔네들이 아파트가 됐잖아요. 근데 5억, 6억대에서 지금 8억 중반대가 됐잖아요. 만약에 마포도 마찬가지고 대구의 남산동도 마찬가지고 분양 시기를 잘못 만났어. 마포도 예전에 2023년도에 10억도 안 했었잖아요. 10억 이랬었잖아요. 지금은 뭐 앞자리가 3이 돼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얘도 분양가가 많이 싼 거죠. 제 기준에서는. 청주분들이 봤을 때는 욕할 수도 있죠. 근데 27년도 입주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좀 진입하기에는 조금 타이트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투자자분들한테는 말씀을 안 드리고 분양가 보시면 4억 6천, 7천 이렇잖아요. 8천까지도 나오네. 앞자리 4를 보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좀 아무리 청주지만. 어색합니다. 어색하죠. 다 5억대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을 많이 보면 제가 본인이 청주에 갇혀 있으면 이게 비싼지 싼지를 모르지만 많은 지역들을 보면 이게 싸다 비싸다 확실히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사직 3구역이 있었으면 사직 1구역이 있죠. 네. 왼쪽 편에. 네. 여기 입주 보세요, 언젠가. 28년 12월. 그렇죠. 되게 공급이 언제까지 있었어요? 28년 12월까지 있었잖아요. 네. 28년까지 있었죠. 마지막이라. 마지막이다. 네. 근데 몇 세대예요? 이것도 대단지입니다. 네. 4.8억. 계약금 5%. 계약금 5%. 5%예요? 그렇죠. 네, 5% 우와. 바뀌었으면 미분양이 나서. 내 돈 얼마 들어? 2,4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200세대가 아니라 2,200세대잖아요. 그죠? 대단지에다가, 중심지에 있는 데다가. 입주 시기 먼 데다가 2,400만 원만 들어가면 뭐 더 이상 뭘 이야기해요. 그렇죠. 어설프게 뭐 공시가 1억 이하짜리 어설프게 할 바에 얘가 훨씬 낫죠. 얘가 뭐 종부세가 있어, 취득세가 있어, 뭐가 있어요. 근데 이미 제 주위 분들은 11월 말 12월 초에 가서 많이 샀겠죠. 샀는데 지금 이미 피가 붙었다. 이미 피가 알랄 기준은 한 4천까지도 붙었고요. 보통 멀쩡한 거 살려면 2천은 줘야 된다. 멀쩡한 거. 멀쩡한 거. 그러니까 상층부 이상은. 좀 2천 이상은 줘야 있고, 매물도 많이 없습니다. 막상 가면.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매물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미분양 났던 게 지금, 그죠? 피가 벌써 2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시작이거든요, 이제. 예전에 제가 탔던 힐데스하임도 제가 얼마에 팔았지? 그때 초피 300, 500 주고 샀단 말이에요. 얼마까지 피가 붙었겠습니까? 3천? 에이, 3천 더 붙죠, 당연히. 지방인데? 당연하죠. 5천? 5천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 얘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얘들만 있느냐? 더 있죠. 근데 그거는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때.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센 애들이 있는 거죠. 뭐, 괜찮은. 강의에. 요 강의에. 네, 있죠. 네, 괜찮은 재개발 구역도 있고, 분양권 구역도 있고. 재개발 괜찮다. 제가 이 강의를 하려는 거는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시드가 5천, 1억 있는 분들이 대부분 강의 들어 1억, 뭐 많아야 4억, 5억 들고 강의 들어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제가 뭐 갑자기 뭐 강남 사세요. 뭐 반포 자이 사세요. 뭐 이런 말 할 수는 없잖아요. 좀 싸요. 옥수동 뭐 27억 뭐 이런 거. 네. 얘 좀 싸다 27억. 금리 나왔어 25억 못 사. 대출 6억 나오는데 뭘 사? 저 돌아가겠습니다 이러겠지.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저는 이제 제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투자하는 관점에서 물건을 반대 입장에서 휘파람 넣으면 하겠어 했을 때 나는 이거는 할 것 같아. 제가 찾는 물건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할 수준의 그럼요. 물건을 찾는다는 거. 강의를 하면서도 내가 산 거를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저보다 수강생들이 더 빨리 사요. 일단 너희부터 사. 난 명의가 없으니까. 일단은 이야기를 해야죠.
제가 또 성격상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을 가르쳤던 동생들이 성적이 좋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자, 대전하면 떠오르시는 거 딱. 후랭이. 저는 첫 번째는 후레이님이 고향. 네, 대전의 아들. 대전의 아들. 그 은퇴하시면 대전 가서 사신다고.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은퇴하면 대구에 살 겁니다. 자, 대전의 아들. 그 후랭이. 두 번째는 성심당. 성심당. 세 번째는 엑스포. 꿈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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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기억하시는 노잼의 도시. 꿈돌이를 기억하시는군요. 꿈돌이 하면 나이가 나오는데 이거 지금 대부분 다 그죠? 대전에 이렇게 5개 구가 있거든요. 네. 뭐 아시다시피 뭐 중구, 서구, 유성구, 동구, 대덕구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작년 7월에 나와서 이제 부산 이야기하면서 해수동남만 보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것처럼 사실 평이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동구, 대덕구는 투자로서는 일단은 제껴놓으세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1급지인 서구, 그다음 2급지 유성구, 그다음 조금 더 하면 3급지 중구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하면은 서구도 빼도 될 것 같아요. 중구도 빼도 될 것 같아요. 딱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아직까지는. 지금 26년 현재 아직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1년, 2년이 지나면 또 달라지겠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고 동구 대덕구 가시려면 시간 정말 많이 걸립니다. 참고로 제가 대전에 한때는 방 잡아놓고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다녔던 지역입니다. 대전과 제가 부사동 아십니까? 비례동? 비례동 아십니까? 그럼요. 거기까지 제가 다녔다면 다 가보셨군요. 다 가봤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돼요. 다 가보셨군요. 예. 그 점집이 그렇게 많은지 난 처음 알았습니다. 부사동이. 야. 인구는 한 144만 정도 되고요. 둔산이 대전은 몰빵의 도시입니다. 네. 예. 우리 부동산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전은 둔산의 몰빵인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 보시면 그 대전이 사통팔달의 도시거든요. 쉽게 말해 교통이 너무나 좋은 도시고 사실 충청이 청주와 충주를 딴 이름이잖아요. 대전이 그렇게 따지면 청주보다는 작았던 도시인데 경부고속도로가 터지면서 급성장하는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사통팔달의 도시다. 뭐 서울, 세종, 광주, 통영, 부산까지 해서 대부분 다 우리 호남선과 영남선을 가려면 대부분 대전을 다 거쳐가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통팔달의 도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주, 세종 같은 섹터로 보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똑같이 대전도 CTX 보시면 대전은 또 다르죠. 아까 조치원에서 신탄진 갔다가 계룡 지나서 강경까지 옥천군까지 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청주에서는 반석까지 간다고까지만 나왔잖아요. 네. 대전에서는 또 이렇게까지 펼쳐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 큰 호재가 2호선 트램입니다. 트램. 그러니까 1호선은 동남쪽에서 서북쪽까지 이렇게 가로지르는 1호선이면 사실 대전 지하철 타보셨잖아요. 귀엽죠? 미니미. 미니미. 네. 앞 사람하고 무릎 닿아요 거의. 저는 자전거 타고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영만 선은역이 너무 많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2호선은 트램입니다. 지금 위례선처럼 이렇게 트램인데 더블 역세권이 되는 데가 유성온천역 그리고 이제 서대전, 정부청사역, 그다음에 대전역 정도 보시면 되는데 지금 빠르게 개통된다는 게 제가 알기로 여기 이제 도안신도시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거쳐서 빨리 개통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고의 호재거리다. 대전에서는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호재거리가 지금 작년 9월에 나왔죠. 네. 제가 책에도 썼지만 대전의 트리거 역할을 한 게 이 선도지구입니다. 제가 사실 27년도에 공급이 많아서 28년쯤이나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데이터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현장 가서니까 확실하게 느꼈죠. 보시면 작년 9월에 대전 노후계획 도시 정비 선도지구라고 하나 빵 터져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서울 수도권만 지금 선도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분당만 있는 게 아니라 선도지구 대표적인 데가 지방에 부산의 좌동, 그 다음에 대전의 둔산동, 월평동, 좀 다음에 갈마동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선도지구 선정 방법 중에 가장 점수가 높은 게 동의율입니다. 동의율이 높을수록 먼저 해줄 게 70점이잖아요. 네. 거의 동의율 순서대로 해주면 된다 보시면 되고 자 1구역부터 17구역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1구역부터 17구역까지 좀 디테일하죠, 그죠? 보면 단일 단지가 9하고 15예요. 뒤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용적률이 기존의 용적률이 지금 대전은 둔산 월평동은 지금 230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얘는 얼마까지 주느냐? 350. 360까지 준다고 해요. 130불 더 주는 거잖아요. 엄청 좋겠죠, 그죠? 그러네요. 예. 이거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치에 뭐 엄마랑 미도가 그 동네가 다 구축이라 볼게요. 도공렉설이나 없고 다 구축이에요. 엄마 미도처럼. 근데 갑자기 용적률 130을 올려준대. 난리가 나겠죠, 그죠? 네. 딱 그 느낌입니다. 그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산을 보면 그린시티라고 이렇게 노계획 선도지구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 작년 7월에. 네. 예. 근데 부산 이렇게 보시면 부산도 이렇게 1구역부터
이렇게 있죠. 12구역, 13구역까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 부산도 똑같아요. 패턴이. 기본 용적률이 250%. 그런데 지금 보시면 36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패턴이. 근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부산은 위치 좋죠. 자동. 네. 위치 좋잖아요. 오른쪽 왼쪽에 뭐 있어요? 우동 3구역. 걔가 지금 일반 분양가 15억 하거든요. 조합원 물건도 지금 피가 4억 붙었어요. 근데 얘가 15억 분양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거 없죠. 그러니까 난리잖아요. 근데 부산의 1등은 아니잖아요. 네. 맞죠? 그 네. 부산은 센텀시티랑 와니시티잖아요. 1등은 아니잖아요. 그죠? 단지 학군 좋은 택지인 거고. 네. 근데 둔산 울평동은요? 1급지죠. 1급지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1등 지역의 선도지구가 되네. 근데 1등이라서 너무 좋은데 구축이라서 사람들이 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동안 신도시로 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학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학군이 다 몰빵되어 있으니까. 근데 용적률을 갑자기 높여주고 재건축이 된대요. 기존에는 재건축이 안 되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안 되는 건 아니지.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다들 리모델링 한다고 했었잖아요. 예전에 가람 국화 청솔 기억나시죠? 네. 막장에 우리 가로 정비한다고 동의서 걷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부러졌지만. 네. 근데 갑자기 야, 너 재건축해. 용적률 돌려줄게. 만약에 크로바 크모칸이 재건축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박인 거죠. 더 이상 이길 데가 없어요. 그러면 대전은. 네. 그런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분면 차트도 보면 여기 주황색이 유성구거든요. 파란색이 서구고 초록색이 중구예요. 보시면 유성구가 먼저 움직였어요. 서구보다. 왜일까요? 신축이라서요? 그렇죠. 신축입니다. 서울로 따지면 압구정이나 반포 차이고 부산도 해운대 수영구 차이가 신축 때문에 수영구가 먼저 움직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전도 유성구가 먼저 움직였어요. 유성구에 뭐가 도안이 있잖아요. 도안. 네, 그래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생각하시면 되고 학군과 상권이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둔산동이에요. 학군은 몰빵이다. 당연히 둔산동이 좋을 거고 오른쪽에 뭐가 있죠? 크모칸이 있잖아요. 그죠? 네. 당연히 비쌀 거고. 자, 주요 지역을 제가 제 관점에서 분위지도를 나눴습니다. 보면 둔산동, 도령동 1등, 도령 둔산동 아시잖아요. 네. 1등. 그다음에 월평동, 그다음에 뭐 도안, 유성, 노은 뭐 이 정도인데 사실 아까까지 목동, 문화동, 선화동, 은행동은 안 봐도 조금 더 하면 동해변동 재개발까지도 안 봐도 된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하다. 지금은 조금 더 하면 노은동까지 봐도 충분하시다. 아직까지는. 네. 그러다가 제가 1년 뒤에 나오면 몰라요. 또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앞전에 부산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건 도안 신도시 1, 2, 3인데 지금 보면은 제가 앞전장에는 도안 신도시를 그러니까 2016, 17, 18년도 투자를 할 때는 도안 신도시 이야기를 아예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없었으니까. 이제는 생기기 시작을 했죠. 1단계는 끝났고 지금은 2단계가 이렇게 열심히 분양권이 되고 있는 상태고 대전분들이 지금 대전 실거주분들이 가장 관심 많은 곳이 도안입니다. 도안. 왜냐하면 둔산 울평도 너무 구축이니까 도안이 관심이 많고 지금 2단계가 가장 관심이 여기가 지금 다 분양권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이 제일 많고 3단계는 지금 대전 교도소 여기 이전 이슈 그리고 여기 옛날에 방적 공장 요거 LH에서 지금 방치하고 있잖아요. 요거까지 해야 얘가 요건 나중에 이야기인 거고 보시면은 트램이 이렇게 중간에 가로질러요. 네. 가로질러요. 그리고 신도시라고 해서 택지의 수준이 아니고 도안은 그냥 아예 도시가 하나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가보시면 깔끔하고 조용하고 쾌적하고 근데 신축이야. 그러니까 다들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 자, 아파트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등이 도령동과 둔산동이잖아요. 네. 얘네들도 지금 대전의 도령 SK뷰가 지금 거의 뭐 정고점 13억 호가 하나 나와 있으면 13억 정고점 12억 5천인 거 그렇거든요. 거의 정고점까지 회복을 했다 보시면 되고 근데 크로바도 뭐 그죠? 얘는 전국에서 지방도시 중에는 거의 한 1.5급지 정도 될 거예요. 1등까지는 안 되고 1.5등 정도 될 겁니다. 자, 얘도 지금 보세요. 동의서 거둡시다. 크로바도 드디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 그래서 동의율입니다. 동의의 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제가 딱 일반 재건축으로 수억 더 내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특별법으로 수억 아끼겠습니까? 그렇죠. 용적률 130%더 주는데. 해야지. 무조건 해야죠, 이건. 자, 그러면 선도지구를 잠깐 설명을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대전이 17구역까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가장 빠른 구역이 14예요, 14. 한가람 공작. 제가 얘 움직이는 거 보고, 뭐지? 했었거든요. 너무 빨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하고 큰 마을. 경성 얘네들은 단일 단지예요. 그러니까 앞전에 저는 국화하고 가람 청솔이 빠를 줄 알았거든요. 예전에 리모델링 전적이 있으니까. 근데 막상 가보니까 얘네들은 배에 뱃사공이 많으면 말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단일 단지들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타운 움직이는 거 보고 제가 큰 말을 사려고 1월 초에 내가 봤거든요. 그때 작은 타입이 그러니까 24평이죠. 2억 2천이었거든요. 2억 2천 3천이었는데 지금 사무 밑으로 매물이 없어. 2달이 안 걸렸어요. 여기. 그래 보고 와 미쳤다. 너무 빠르다. 갈마동이 있대. 경성 큰 말이 어떻게 3억이 넘어가냐? 물론 옆에 이제 숭어리 쌤이 결과를 봤으니까 둔더 결과를 봤어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죠? 자 그리고 17구역 이 빠르고요. 17구역 특이하게도 이게 좀 떨어져 있잖아요. 개나리가. 네. 개나리가 여기 개나리 자리가 공원이 되고 같이 이렇게 엎는다고 하죠. 같이 세 개 단지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오히려 개나리 입장에서 더 좋아졌어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예. 그렇다 정도 보시면 되고 14가 제일 빠르고 그다음 9, 15, 17 빠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수정타운도 지금 보이시죠? 시가리가 따닥 찍히는 다다다닥 거. 예. 올라가네요. 자 동일 70% 돌파 95% 갑시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현장 가서 다 찍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총솔 자, 형솔은 뭐 동일을 몇 프로가 이야기가 없죠. 11구역은 왜냐하면 얼마 안 되니까 아직까지 미비하니까 그렇게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보시면 한가람 공작이 제일 빠르다 했잖아요. 보세요 지금 팍팍팍. 와 이거 보면 지금 거의 뭐 서울 수준 거의 이렇잖아요. 집값이잖아요. 집값 한가람 공작 얘 지금 경매 나온 것도 낙찰가율이 120%막 이렇거든요. 예, 예. 당연하겠죠, 그죠? 예, 예. 한가람 공작. 그러니까 크목한 바로 아래쪽에 있는 얘네들은 도로사 하나 사이에 두고 있다고 탐방동이라고 지금 천대받던 맞습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났던 맞습니다. 아닌데 재건축이 되면 그죠? 예. 지금 한가람 공작. 이 지역에 지금 부동산 가면 소장님들 엄청 바빠요. 그 눈빛 아시죠? 네. 그 바쁜 눈빛. 네. 예, 예. 그런 눈빛이고. 자, 지금 보시면 80% 넘어 95%까지. 우리 1위다. 1위 질주다. 이렇게 나오죠. 갭이 한 2억 정도 합니다. 지금. 대전에 내가 2억을 태워? 이럴 수 있죠. 네. 이미 너무 오른 가격이라서. 아까 17구역, 산호, 개나리. 예. 얘들도 지금 시가래가 지키는 거 보시면 지금 70%, 78% 이렇잖아요. 산호 아파트. 예. 그리고 이제 경성 큰 마을. 시가래가 보세요. 지금. 와, 다 찍힙니다. 지금. 예전에 우리 한 20년도 코로나 시절에 뭔가 혼자 하나 땅 터졌을 때 그 느낌이거든요, 완전. 그러니까 제가 대전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대전이 안 오른다 말을 안 하는 건 할 수가 없잖아.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오르는 건데. 경성 큰 말이 4억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아실 거 아닙니까? 고향인데. 얘 추억이 많으실 건데, 그죠? 네, 그럼요. 네. 야, 경상 큰 마을이 무슨 이럴 수 있지만 이렇다 지금 현재 보시면 난리요, 난리. 동네가 지금. 현장 가면 지금 이렇습니다. 난리요, 난리. 대전의 분양권은 사실 보시면 27년도에 크게 한 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10,000세대 가까이 더 크게 한 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7년도를 피해야 돼요. 자,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자, 볼게요.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27년도 입주하는 분양권들 지금 앞이 나온 애들이 있거든요. 얘들을 사서 입주하는 게 최고 베스트예요. 실거주 하실 분들은. 투자자 입장은 반대로 피해야 되겠죠. 피해야 되겠죠. 그러면 28년, 9년 입주하는 분양권들을 보면 베스트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네. 물론 28년, 9년도 투자하는 입장에서 좋은 거 있습니다. 실거주 입장에서 좋은 거 있어요. 대전 분들도 청주 분들과 마찬가지 27년, 8년, 9년에 입주하는 분양권들을 마피 분양권들 좋은 거 있거든요. 걔네들 괜찮다고 봅니다. 실거주 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27년을 좀 피하는 게 좋고요. 28년, 9년 해봐야 분양권 몇 개 안 돼요. 그거는 제가 강의에서.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전도 재개발이 많거든요. 재개발이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대구처럼 물론 이 광역시들급이 다 그래요. 근데 대전도 지금 뭐 재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대전 재개발 딱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예요? 동화변동. 동화변동보다 저는 이제 크게 보면 장대, A, B, C, 그다음에 동화변동, 그다음에 뭐 은행 선화 정도 3개 정도만 보셔도 되고 좀 더 하면 대동 48까지 보셔도 되는데 일단은 요거 3개만 보시고 아니면 요거 2개만 보셔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장대 B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성온천이잖아요. 유성온천 아시잖아요. 네. 그 완전 용가 많은 위쪽에 있는 이 장대 B구역이 장대구역이 A, B, C 구역이 있거든요. 보면 A 구역이 2종이고 B구역은 B, C는 상업지역 땅이에요. 용적률이 좋겠죠. 지금 B구역이 장대 B구역이 지금 이주 중입니다. DH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엔드잖아요. 지금 보세요. 세대수랑 조합원수랑. 사업성 2,000세대 일반 분양하는 거예요. 끝내줍니다. 사업성 좋겠죠. 그리고 조합 분양가 6억인데 일반 분양가 10억이에요. 얘는 84가 아니라 39평인가 그렇거든요. 주복이다 보니까 평형대가. 근데 이미 피가 4억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거의 약간 그러니까 부산의 촉진3이나 촉3이나 우삼처럼 피가 이미 기대치를 다 먹었죠. 그 대전 현지인들이 이거 좀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이거 일반 분양을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P가 4억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장대 B구역이. 물론 A, B, C 중에는 B가 제일 좋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2종, 2종 일반이라. 그죠? 둘 다 B, C 중에는, 그러니까 B, C, A 순서가 되겠죠. 네, 그죠? 근데 이미 보시면 B구역은 P가 한 4억이 됐으니까. 그죠? 네. 저라면 이걸 안 사고, 네, 다른 걸 사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성비의 관점에서. 가성비의 관점에서. 그렇게 살 것 같고요. 이렇게 2주 중입니다. 2주 중이고, 장대 시장 이쪽으로 해서 지금 뭐 아직까지 2주를 이제 시작해서 아직까지는 아직 그 빈집은 많이 안 보이고 그런 상황. 그래도 이제 2주 중이라서 곧 할 것 같습니다. 2주 하고 철거하면 곧 분양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만 늦게 분양하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뭐 분양 시기가 1년만 전에 했어도 큰일 났을 거고. 네. 그러네. 네. 그리고 이제 도마변동. 도마변동은 보시면 1구역부터 그러니까 이게 촉진구역이라고 재개발 빨리 하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뉴타운 같은 곳인데 1구역부터 16구역까지 있거든요. 좀 더 하면 변동 A구역까지 해서 이렇게 있는데 사실 예전에 우리 그 대전 한참 투자할 때 원픽이 도마변동 이제 재개발하면 딱 도마변동이었거든요. 근데 그 구역들이 지금 1구역과 8구역, 11구역은 이미 아파트가 이제 됐고 3구역은 철거를 했거든요. 네. 3구역은 이제 철거를 해서 이제 곧 분양을 해요. 분양을 하는 시기인데 지금 분양하면은 미분양 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패스. 만약에 그러면 이 16구역, 16개 구역, 17개 구역 중에 딱 2개만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냥 대놓고 이야기할게요. 4구역하고 12구역. 왜냐면 제 기준에서는 사업시행가 이미 났고 사업성이 그나마 좀 좋거나 입지가 좀 괜찮거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4구역은 보시면 사업성 좋잖아요. 그죠? 3,000세대. 중앙분양가 5억 2,800인데 일반 분양가 지금 6억 5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 분양가 지금 이 입지에 6억 5천 분양은 미분양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안 좋지만 어쨌든 얘는 3구역은 일반 분양을 하고 3구역 일반 분양을 하고 4구역이 지금 사업시행가 단계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분양하려면 시기가 많이 남았죠. 그 다음에 12구역. 보면 트램이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11구역은 이미 아파트가 됐고 왼쪽 편에 초등학교 끼고 있는 보세요. 사업성이. 얘도 한 1,000세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변동은 웬만하면 곱하기 3배거든요. 사업성이. 같은 경우도 중앙분양가 일반 분양가가 보시면 5억 2천, 6억 4천 여기도 5억 2,800, 6억 5천이잖아요. 네, 비슷하죠. 그죠? 네. 13구역은 이제 사업시행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패스. 그래서 4구역과 5구역도 좋은데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5구역은 여기 초등학교를 새로 신설을 해야 돼요. 사업성이 좀 빠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12구역도 지금 저분들 분양 신청 접수받거든요. 네, 그렇다. 그래서 만약에 재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만 보셔도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을까. 자, 보이십니까 이거? 얘가 뭐예요? 어쩌다 보니 왔는데 사직 1구역 청주 센텀 프루지오자이. 얘가 지금 분양가가 왜 4.8억이었잖아요. 4억 8천. 왜 우리 촬영하면서 오 싸다 했던 네. 그 단지거든요. 일부러 온 건 아닌데 이쪽으로 왔습니다. 내비가 이렇게 가리키네요. 2,300세대 정도. 근데 크네. 분양가는 4억 8천. 근데 확장비랑 하면 한 5억 한 초반 되겠죠, 그죠? 이거 미분양 났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 촬영을 했었잖아요. 스튜디오에서 이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거 댓글이 한 명 달리셨다. 이거 미분양인 거 아시죠? 이렇게 달리셨더라고요. 네. 미분양이니까 샀겠죠. 미분양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테크노가 지금 피가 얼마 붙었다고요? 2억 5천. 2억 5천. 그러니까 걔가 지금 테크노도 기본 지금 6억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6억 이상은. 근데 얘는 지금 5억 초반이잖아요. 근데 이미 얘는 지금 거의 지금 39평인가 1층 한두 개 빼고 몇 개 빼고는 지금 완판됐습니다. 거의. 완판이고 지금 피가 이미 RR 기준으로 해서 매물도 없고요. 나온다고 해도 지금 피가 기본 뭐 괜찮은 층은 2,500, 3,000부터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웬만큼 뭐 좀 괜찮은 거를 사고 싶으면 피를 한 최소 2,000 이상은 한 3,000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주변 환경을 보면 그렇죠. 이러니까 재개발이 됐겠죠. 이게 지금 살 마음이 진짜 지금 이런 컨디션이거든요. 저 보세요 앞에. 왼쪽이 3호 1구역이고 오른쪽이 3호 2구역인데 어떻게 하세요? 알죠. 이제 뭐 임장을 많이 다녔으니까. 뭐 표시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지금 펜스 쳐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미 저는 많이 다녔으니까 알죠. 뭐 거창하게 뭐 청주에 뭐 많은 지역을 다닐 계획은 없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한 군데 가서 이제 그러니까 사직 1구역, 3구역 그리고 뭐 3호 2구역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자 왼쪽이 3호 1구역이고 지금 펜스 쳤죠. 네. 오른쪽이 3호 2구역이에요. 네. 3호 1, 3호 2. 네. 오른쪽 보이시죠? 지금 펜스도 쳤잖아요. 오른쪽. 네. 그때 제가 호랭이 TV 우리가 그때 촬영했을 때 오른쪽은 펜스 치기 직전이었거든요. 지금 펜스 쳤잖아요. 그죠? 보이시나요? 저기 끝까지. 저기 끝까지. 얘가 지금 3,300세대예요, 오른쪽이.
와. 3,300세대라고. 3,300세대라고. 저기 보이시나요? 끝이 안 보인다 내가 지금. 지방에서 3,300세대면 자, 청주에서 3,300세대면 서울이면 헬리오시티다. 그러네. 맞잖아요, 사실은. 와. 올해 연말에 내년쯤 분양할 것 같은데, 와, 동원 빌라 이거. 제가 2019년도 왔을 때 이게 3,500인가 했었거든요. 네. 한 5천만 원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19년도였나? 네, 처음 왔을 때. 야, 세월 빠르다, 그죠? 언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뭐, 제야 뭐 전국에 안 다닌 지역이 있을까 싶네요. 아, 이걸 그러면 지금 사도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부동산에 가는 겁니다. 아, 부동산에 가는 거고, 그리고, 와, 아직까지 끝이 안 났어. 봐봐. 아직까지 끝이 안 났어. 미쳤다잉. 청주의 헬리오시티. 아, 크다. 네. 진짜 크다. 네. 지도로만 봐도 지금 네. 이렇거든요, 지금. 말이 3,300세대지, 광역시 가도 3,000세대 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렇죠. 대구도 사실 아직까지 3,000세대 넘는 경우가 없어요. 대구만 해도. 부산은 있죠. 3,000세대가 되면 거기에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들어오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10,000명이면 이제 확 바뀌겠죠. 그럼 사직 1구역, 3구역, 그 다음에 이게 3호 1, 2구역, 그 뒤에 모충 주공까지, 모충 1구역까지 있거든요. 하면 뭐 14,000세대 정도가, 그러니까 뭐 시일은 걸리겠지만 확 바뀔 겁니다. 왼쪽에 제가 그 유명한 트릴로체, 투자자들 엄청 들어갔었던, 트릴로체. 그 서울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죠, 트릴로체는. 지방 분들은 트릴로체보다 더 빨리, 트릴로체 들어오실 때 저는 이미 팔고 있었고,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진짜 잘 나와야 되거든요. 네. 여기처럼. 얘는 일반 분양이 한 3,000세대 될 거예요, 아마. 일반 분양만 3,000세대 되면, 헬리오시티가 예를 들어서 10,000세대면 거의 뭐 한 8,000세대가 일반 분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랑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지방에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 볼 때는 진짜 잘 봐야 되겠다. 잘 봐야 돼요. 진짜 큰일 나겠다. 왜냐면 지금 건축비 상승 때문에 지금 전국이 다 지금 정비구역이 쉽지 않잖아요. 서울을 제외하면. 네. 그러면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래야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려면 그 시장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커트라인에서 있는 지역이 지금 이제 부산이에요. 울산은 정비구역이 좋고요. 왜냐하면 일반 분양가,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울산은 이미 피가 뭐 많이 붙어 있고요. 좀 부산은 이제 딱 이제 턴하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들이 오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비구역들이 이제 사업성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 도시대가 이제 대구랑 대전인데 사업성이 아직까지 안 나오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대구나, 자 보시면 그 다음 부산 다음 도시들이 대구랑 대전이잖아요. 네. 대구도 그러니까 상급지 빼고 웬만한 정비구역들이 지금 7억 이상 일반 분양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받아주긴 쉽진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근데 아마 7억대 이상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대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동아변동이 지금 6억대 이상을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받아주기 쉽진 않거든요.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시간 문제지. 한 2년, 3년 지나면. 그리고 3호 2구역도 여기 청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도 이제 일반 분양가가 지금 아까 전에 사직 1구역, 3구역이 4억 8천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중도금 유이자랑 뭐 중도금이랑 확장비랑 하면 5억 초반쯤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이상을 받아줘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냥 청주 센텀 프로지오자이가 한 5억 5천이 됐다면 3호 2구역은 5억 5천 조금 아래쪽이나 얼추 비슷하게 분양을 해야 어느 정도 분양이 될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온 거죠. 분양이 될까 안 될까의 그 시점이 온 거죠. 근데 이게 청주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다 그래요. 전국.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릴 건데 광역시 이 도시는 얼마까지, 그 다음 밑에 도시는 얼마까지, 예를 들어 청주는 얼마까지를 해야 뭐 사업성이 나온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될 거다. 는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아마 청주에서 재개발 구역으로는 여기 팝콘 부동산이거든요. 소아님이 제일 많이 아시고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도 좀 요 구역에서 재개발들을 청주 분들이 잘 모르실 때 2000년도 초반쯤 뭐 이랬을 때 여기 청주 분들은 재개발을 잘 모르고 계셨을 때 맞아요. 그래도 그 당시에 제가 여기에 와서 공부를 조금 한 덕분에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해요. 아마 제가 이제 뭐라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서울이나 큰 광역시권 가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잘 아세요. 일반인들도. 맞아요. 경험치가 있으시니까. 맞아요. 근데 지방 도시로 가면 갈수록, 소도시로 가면 갈수록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제 개념이 많이 없으시다고 봐야 돼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제 네. 경험치가 없으시니까 맞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러니까 서울만 가도 뭐 너무 잘 하시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장님들보다 더 많이 아시니까 맞아요. 본인들이 공부를 이미 하고 오시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이제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잘 몰라. 그래서 그 지역마다 여기 이제 팝콘 부동산처럼 청주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잘하는 부동산도 있지만 다른 지역 가도 그런 부동산 소장님들 계시거든요. 한번 블로그 검색해 보세요. 팝콘 부동산이라고. 아마 정리를 제일 잘 하셨을 거예요. 저희 부동산은 지금 요쯤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사직대로거든요. 사직대로. 예, 사직대로에 뭐 CTX가 들어오니 많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앞에 이게 지금 저희 부동산은 한 여기쯤 있다고 CTX가 사직대로 이쯤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맞죠? 네네. 예상이. 그리고 네네. 이쯤에 하나. 상당공원 앞쪽에 하나, 여기 하나. 그다음 율량 네네. 쪽에 하나, 네. 그다음에 이제 가경동 쪽에 하나. 이렇게 예상은. 그렇게를 많이들 희망을 하시는데 이제 광역철도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르겠어요. 역은 어떻게 놓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랑 조금 가깝다라는 의견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여기 도보권으로 뭐 멀지 않으니까 뭐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느끼는 것도 있지만 네네. 현직 소장님 현재 그 현장에 계신 소장님이 어떤 분위기인가? 26년 이제 3월이죠. 청주 분위기가 어떤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강의 때나 뭐 호랭이 TV 촬영 때도 말씀드렸지 청주는 이미 상승장에 돌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4월에 이제 GLCT 2차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5월달에 가경 아이파크, 그 다음에 작년 9월 이제 가을부터 이제 테크노폴리스 시작으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순환매라기보다는 이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분위기는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 부동산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는 분양권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이제 따라서 쭉쭉 움직이고 하는데 뭐 지금 보면 이쪽 테크노라든가 뭐 가경동이라든가 지웰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피가 많이 형성되어서 그러니까요.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요쪽 재개발 구역들도 넘어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사직 3구역에 힐스테이트 어울림이라든가 그 다음에 센텀 사직 1구역에 센텀 푸르지오 자이 이런 것들이 분양이 끝났고 다 완판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거의 뭐 저층 한 개 정도, 맞아요. 대형 한두 개 정도 맞아요. 빼고는 지금 완판이 돼가지고. 맞아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 분양권하고 입주권이 같이 존재하는 이런 데가 네네. 되다 보니까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이게 분양권이랑 입주권이 같이 존재하는 이런 지역들이 투자하기 좋거든요. 그리고 딱 이 변곡점 시기라서 왜냐하면 이게 이 변곡점 시기에 분양권하고 재개발 구역들이 막 혼재 있잖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 그 다음에 이 선택지가 넓어지고요. 그러니까 계산에 따라서 내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가시적으로 딱딱 보이잖아요. 근데 재개발이나 분양권 같은 경우는 현장에 오지 않으면 이게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오시라고. 네. 팝콘 부동산 오시라고. 자, 홍보가 아니라 진짜 오시라고. 그 시기에 따라서 투자하는 관념이 좀 달라져요. 지금 사직 1구역, 3구역 같은 경우도 사직 1구역 청주 센텀 프로지오 자이 같은 경우도 작년에 미분양 났을 때 제가 원픽이었거든요. 뭐 프레임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미분양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4억 8천이 제 기준에서 말이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뭐 청주분들은 또 비싸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맞아요. 있겠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테크노의 테크노폴리스의 뭐 아테라 같은 경우는 분양가 4억 2천이었는데 지금 피가 2억 5천 붙었잖아요. 그때는 그것도 비싸다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9년도, 20년도에 제가 여기 와서 탑동 힐데사인 분양가 3억 할 때도 제가 피를 사고 팔고 했었거든요. 똑같은 거죠. 지금 4억 8천이 너무 싼 거죠, 제 기준에서는. 확장비랑 해도 5억 초반이니까. 맞아요. 그 가격이면 뭐 이거는 망할 수 없는 가격이고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또 이제 청주분들뿐만 아니라 이게 아파트가 그 지역이 그 도시가 변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과정이 있는데 이제 청주가 딱 뭐랄까 중심지 재개발이 돼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아니면은 일단 중심지 재개발이 돼서 이 지역이 좀 커져간다고 하죠. 예전에는 노후가 됐고 뭐 안 좋고 하지만 그 시기를 부산도 대구도 뭐 서울도 이미 다 예전에 겪었단 말이에요. 중심지 재개발이 돼서 이미 10년 20년 전에. 그러면 그 지역이 지금은 안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좋아지거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사직 1구역 3구역 같은 경우가 예전에 얼마나 뜨거웠던 동네입니까? 그 재개발 구역 중에 청주 재개발 구역 그러면은 사직 1구역 3구역이 원픽이었는데 19년도에 왔을 때 20년도 초 19년도에 왔을 때
사직 3구역을 보러 왔었거든요. 아. 근데 동네가 분명히 지금 강양 아이파크가 그 당시 3차가 강양 아이파크가 피가 2천 뭐 이랬었거든요. 3억 분양가 3억 5천에. 근데 얘가 아직 오를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오르고 있는 거야. 이게 뭐지 했더니 이제 서울 쪽 유명한 재개발 강사님이 맞아요. 찍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거야. 그래서 얘가 먼저 움직일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갔냐면 3호 2구역을 그때 아까 전에 지나가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빌라 5천만 원 뭐 했었다고. 그래서 3호 2구역을 간 거거든요. 근데 그때 뭐 뜨거웠던 이 사직 3구역, 1구역들이 이제 분양가, 이제 아파트가 된 거죠. 이제 분양권이 된 거고. 그때 완전 초기였던 3호 2구역이 이제 재개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사직 1구역, 3구역처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낙후되고 노후되면서 네. 밖으로 좀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네, 오송이라든지 네, 테크노플렉스 맞아요. 여러 가지 쪽으로 다시 갔었는데 네. 거기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 네. 안쪽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요즘은 다 얼죽신 얘기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신축인데 안 들어올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사직동이 저희 지금 보면 구축이라서 낙후돼서 좀 욕을 먹기는 해요. 왜 그런데 굳이 사느냐. 근데 지금은 낙후됐어요. 근데 향후에 2023년 정도 되면 거의 완성될 거라고 보는 건데 그때 되면 이 구도심에 14,000세대의 신축이 존재한다면 지금 시각과 그 향후 2023년, 30년 시각은 달라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경험치가 없으면 잘 모를 수 있는데, 물론 서울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굳이 서울하고 비교하자면, 우리 마포처럼, 아예 뉴타운이나 왜 우리 다 재개발 구역 됐잖아요. 그때는 욕했잖아요. 그때는 욕했지. 대구도 마찬가지. 남산동 재개발이 뭐 정말 욕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대구의 두 번째가 됐단 말이에요. 도시가, 그러니까 제가 도시도 나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엔 중심지에서 외곽지가 택지가 생겨요. 그러다가 이제 중심지 노후가 된 중심지가 노후가 됐으니까 당연히 입지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됩니다. 대대적으로 재개발해요. 뉴타운처럼. 그러다가 이제 중간으로 또 다시 들어오는 거고. 대구나 부산은 이미 뭐 한 20년 전에, 10년 전에 겪었던 거고. 그러니까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청주는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노후가 됐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한 5년 뒤에가 되면 또 입장이 달라지는, 5년, 10년 뒤에 되면 또 입장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겠죠. 동 자체가 전부 다 갈아엎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 지금 우리가 이쪽으로 쭉 왔다 갔다 했잖아요, 호랭이님이랑. 1구역, 3구역만 해도 2,200, 뭐 300에서 두 개만 해도 한 5,000세대 5,000세대 가까이 되는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근데 얘가 3,000 몇백 세대, 3,730세대 정도. 3,700세대. 이것만 해도 14,000세대가 되니까 네. 가능성은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마포 생각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딱 그 느낌. 대구로 치면 남산동 딱 생각하시면 되고, 부산도 뭐 딱 중심지 재개발이 된, 지금 뭐 부산으로 치면 남구 같은. 대대적으로 대연동이나 다 재개발되잖아요. 딱 그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근데 사실 1구역과 3구역이 정말 이제 분양 시기를 잘못 만난 거지, 사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지금 분양했거나 내년에 분양했다면 완판은커녕 피가부터 시작을 하겠죠. 분양가도 높아졌을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니까 분양 시기를 잘못 만난 거죠. 근데 그 시기 미분양이 났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본 거고, 오히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싸니까. 제가 만약 분양가 5억 5천이었으면 저는 그럴 때도 안 봤을 거예요. 예매한데?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청주는 항상 분양할 때 청주 분들은 그렇게 해요. 저걸 저하게 산다고? 너무 비싸.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입주할 때 되면 이제 외집분들이 그 미분양 난 거 줍줍해서 많이들 가져가세요. 그리고 입주할 때는 가격이 올라와 있는데 그때 되면 또 나도 이거를 가져가야지 이런 느낌이 항상 드는 게 가경 아이파크 맞아요. 제가 29년도에 왔을 때 그 3억 5천 비싸다고 막 맞아요. 3억 5천 하는데 맞아요. 그랬었거든요. 탑동 1대싸이면 그 3억인데 미분양 나서 막 네. 난리였거든. 네, 비싸다고. 맞아요. 대전도 마찬가지고. 그 가격에 분양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항상 그런 그래요. 분. 항상. 네, 네. 항상. 서울 분들은 이미 이제 경험치가 많으셔가지고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이제 뭐 잘하시겠지만 지방은 아무래도 좀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는 투자가 저는 더 쉽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를 그러니까 경험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니까 좀 더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난이도는 있죠. 확실히 수도권이 좀 더 쉽죠. 왜냐하면
일단은 오르는 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방은 사파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예, 예. 19년에 오셨던 분들은 청주에서 물려 계신 분이 없는데 그렇죠. 21년 최고점 때 후반하고 22년 상반기 그때는 진짜 전국이 다 불탔을 때잖아요. 그때 좀 들어오신 분들은 살짝 물려 계신 분들. 그때 오신 분들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좋은 곳보다 저기 뭐 공시가 뭐 1억 이하나 맞아요. 그쪽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게 청주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로 가도 약간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아마 다들 힘들었을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청주 분위기가 진짜 저희 같은 경우는 상승장으로 완전 돌아섰다고 보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뭐 4월부터 시작해 GLCT 2차가 지금 보니까 시거래가 8억 찍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고점이 7억 7천인데 8억 찍었다는 거는 솔직히 소장님 저는 이 소리 하면 욕하시겠지만 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GLCT 2차가 아마 여기서 한 1억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럼 아마 댓글들이 막 그럴 건데 한번 상승장이 시작을 하게 되면 제가 관상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번 오르기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강영 아이파크 2차가 뭐 7억 3천을 찍었지만 뭐 얘도 같이 따라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테크노폴리스인데 이미 피가 2억 5천 붙었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6억 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 정도 입지면 6억 이상은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딱 거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입지들의 청주가 저는 뭐 일명지구나 동남지구나 뭐 이렇단 말이죠. 여기는 이제 시작하는 곳이고 사직이나 삼호는 이제 시작하는 지역이라 아마 청주가 좀 더 재밌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향후 한 3년은 저는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 정도입니다. 사실. 또 강의 때 또 다르시죠? 강의 때는 또 시원하게 또 다 공개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시원하게. 최대한 좀 안전하게 보수.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예를 들어 얼마 갈 거야 이러면 저는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구 같은 경우도 2년 전에 제가 강의를 할 때 범원 W 솔직히 마음은 20억인데 공개적으로는 18억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올해 1월 달에 18억을 찍었어요 이미. 예, 그러니까 할 말이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청주가 그렇게 갈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가장 다이나믹하게 이제 재밌게 돌아가는 지역이 여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진짜. 이 동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많은 정비구역과 분양권, 괜찮은 가격의 분양권 2개와 사실 1구역과 3구역 있고요. 이 분양권 청주 센텀 프로지오자이랑 힐스테이트 금호울림이랑 2개가 있고 3호 2구역이 그러니까 몇 세대? 3730세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서울로 지금 헬리오시티급인데 그렇게 본다 해서 아마 뜨거워질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사직 1구역이나 3구역 분양권을 피가 지금 붙어 있잖아요. 좋은 애들은 뭐 기본 3천은 붙어 있으니까 알랄 기준에 물건도 없어 사고 싶어도 알랄 기준은. 그러니까 약간 저층들은 1,500부터 시작을 하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수강생들은 줍줍했거든요. 미분양난가 이미 작년 11월 연말에 12월 초에 잘하셨네요. 예, 제가 가만히 뒀겠어요. 제가 참고로 호랭이 TV 나와서 이야기할 정도가 되면 제 주위 분들이 이미 한 3개월 전에는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 분양권을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3호 2구역 재개발을 사는 게 맞는지 이게 참 어려운 지금 선택인데 분양권과 입주권의 그건데 지금 사직 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입주권을 살 건가 분양권을 살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할 때 자금을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맞아요. 인풋과 아웃풋 생각하실 텐데 지금 사직 1구역 분양권 가져가는 금액 정도면 3호 2구역 물건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맞죠. 그렇게 되면 분양권보다는 입주권이 먹을 수 있는 게 조금 더 되잖아요. 만약에 시드가 같다면 3호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건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지금 사직 1구역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 RR 기준 뭐 한 3천 전후 이렇게 붙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그렇게 하고 물건도 없다 그랬었잖아요. 물건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가져가셨을 때 여기가 10% 계약금 하면 그냥 보통 5천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맞죠. 거기에다가 그쵸. 그러면은 한 그냥 3천 피가 3천이라 그러면 8천 정도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3호 2구역에 뭐 이주비 대출 승계되어 있는 물건 승계할 수 있는 물건들 가져간다면 지금 이주했으니까 60% 네. 이주비 대출이 이주비 나왔기 때문에 대출 승계할 수 있는 물건들 가져가신다면 그 정도 가격에 가져갈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1구역 왜 강의 때는 5%였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계약금 5%. 그러니까 계약금 5%가 있고 그러니까 10%가 미분양이 나면서 이제 5%로 전향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좋은 층 향들은 이미 10%에 다 분양이 됐고요. 저층이나 조금 빠지는 타입들이나 향들은 계약금 5%고 이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좋은 걸 사시려면은 이제 계약금 10%가 맞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아무리 계약금 5%면 2,400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계약금 5%로 많이 들어가시는 거고, 그러니까 소장님 이야기하신 거는 알랄 기준으로 알랄 했을 기준, 때, 네. 그러니까 계약금 10%짜리니까 4,800에 확정비 하면 5천만 원 정도에 P3,000이면 8,000이니까. 근데 뭐 어차피 조합원 거는 다 알랄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를 그래서 가져가니까. 알랄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상구역이 투자자와 그러니까 실거주자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실거주자다, 내가 청주의 실거주자다 하시는 분들은 사직 3구역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입주 시기가 얼마 안 남아서 피가 사실 1구역보다 싸요. 맞아요. 피가 싸요. 그러니까 피가 싸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 안 좋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유인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이유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입주 시기가 많이 남지 않아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피가 좀 저렴한데, 지금 보니까 무피도 있고 피 500짜리도 있더라고요. 와, 지금 괜찮다. 마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입주가 내년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실거주자분들은 사직 상구역 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투자자들은 사직 상구역은 왜냐면 27년 아직 뭐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말씀드렸지만 프랭이 TV 때 말씀드렸죠. 28년까지 공급이 좀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제 사직 1구에 계약금 5%짜리 좀 저층이지만, 얘는 28년 12월 입주니까 거의 막바지란 말이에요, 입주가. 그래서 계약금 5%짜리 가져가는 것도, 저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 타입이 안 좋지만 피가 그만큼 싸요. 뭐 제가 예전에 봤을 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500 이랬거든요. 맞아요. 지금 1,500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약금 5%면 2,400에 플러스 1,500 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들고 가셔가시는 걸로, 그리고 쭉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3호 2구역도 저는 괜찮게 봅니다. 제가 강의 때 정확하게 말씀드릴 건데, 3호 2구역 분양이 언제죠? 일반 분양이? 일반 분양 지금 저희가 빠르면 올 연말쯤이고 아니면 내년 상반기쯤 될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구역 3호 2구역 철거가 한참 진행 중이고. 봤습니다. 우리 호랭이 봤잖아요. 아, 보셨어요? 쭉 보고 왔는데 네네네. 끝이 안 나. 맞아요. 구역이 끝이 안 나. 지금 거의 50%는 아니지만 30% 이상은 지금 철거가 진행됐고, 구역을 조금 이제 나눠가지고 블럭별로 지금 차차 1단지, 2단지 이렇게 나뉘죠? 네네. 그렇게 해서 지금 철거가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진행이 빨라서. 네. 제가 강의 때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야기하면 조금 조심스러워가지고, 저는 이제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금 청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 도시들의 지금 이 정비구역들 있잖아요. 정비구역들이 물론 이제 뭐 건축비 상승 때문에 일반 분양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언제 분양하느냐, 더 진짜 중요하거든요. 언제 분양하느냐, 더 중요한데, 자, 요거는 강의 때 사직 1구역이 좋은지 사직 3호 2구역이 좋을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촘촘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자의 관점, 그리고 실거주자 둘 다죠. 관점에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실거주자들도 우리 책 나왔잖아요. 트렌드 26. 내 집 마련 26 나왔잖아요. 거기에도 썼어요. 3호 2구역. 아니, 대놓고 썼어요, 제가. 사직 1구역, 3구역 대놓고 썼거든요.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직이나 3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박군부동산에 오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사직 4구역은 어떤가요? 사직 4구역은 펜스 쳐져 있고 이제 뭐 곧 철거들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여기 사직동 구도심, 뭐 원도심 재개발할 때 가장 대장은 사직 4구역이라고 보고 가장 늦게 완성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기는 상업지이기 때문에 맞아요. 주상복합으로 들어옵니다. 여기가 상업지라서 예전에 그 TV 한번 나왔었어요. 다큐멘터리 같은 곳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기 어디 많이 봤는데 청주에 사직동 같은데 그랬었거든요. 맞더라고. 그러니까 사직 4구역인데 뭐 약간 안 좋게 슬랭가처럼 이렇게 나왔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재개발 구역이니까 상업지역 땅에 이제 가장 단점이 정비구역이 사업하시는,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 이제 이주하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리스크거든요. 근데 아마 용적률이 너무 좋으니까, 상업지역 땅이라서, 그리고 여기 뭐 CTX가 선다고 하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3구역과 1구역, 4구역의 장점은 여기 무심천 천이 있다는 거. 약간 장점이긴 하죠. 뭐 한강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뷰가 있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니까. 2주 후쯤 오셨으면 아마 저기 무심천에 흐드러지게 펴있는 그 벚꽃. 그렇죠. 벚꽃.
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한 2주 일찍 오시는 바람에 제가 20년도 벚꽃을 여기서 다 봤습니다. 엄청납니다. 예, 모르겠어요. 이게 생각을 잘 못 하실 건데 사실 1구역이 자이잖아요. 푸르지오와 프로지오 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실 1구역의 커뮤니티를 아직까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치가 없어서 그러실 수도 맞아요. 있고 그 요즘에 이제 4세대 아파트라고 하죠. 이 아파트들이 지금 커뮤니티들이 엄청 좋잖아요. 저도 이제 그 거주하는 집에 보면 커뮤니티가 당연히 수영장, 헬스장, 그러니까 피트니스, 골프장, 농구 코트, 그다음에 뭐 스카이 라운지는 당연하고 북카페, 뭐 키즈 카페 이런 그러니까 식당부터 시작해서 그런 커뮤니티가 엄청 잘 돼 있거든요. 서울만 가도 대단지에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거의 축소판이 제가 보니 커뮤니티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게 수영장 빼고요. 이 사실 1구역 센텀 프루지오자에 다 있어. 미니멀하게. 맞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어 골프도 있어. 내가 깜짝 놀랐어. 맞아요. 내가 야, 4억 8천 아파트에 그냥 5억 아파트에 이 커뮤니티를 스카이 라운지까지 해서 다 있어? 야, 스카이 라운지가 1동이 그러니까 1단지, 2단지 두 개 다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오, 두 개나? 두 개 다 맞아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 이거를 이야기하면 잘 모르실 건데 이거를 만약 입주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갭이 있는 거와 없는 게 갭이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까지는 안 겪어봤으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 커뮤니티의 장점은 확실하게 발휘된다고 봐요. 맞아요. 청주에서 뭐 커뮤니티가 현재 사직 일처럼 되어 있는 곳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없죠.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설계 변경을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조합원들이 갈아 넣었어요. 분양받는 사람들이 더 좋은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생긴다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조합에 따라 다 다른 거라서 아, 그거를 어떻게 가져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3호 2구역 같은 경우는 사직 1구역처럼 커뮤니티를 그렇게까지는 안 뽑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직 3구역 같은 경우가 커뮤니티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업그레이드 되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사직 뭐 3구역이나 3호 2구역이 커뮤니티를 못 뽑았다기보다는 사직 1구역이 잘 뽑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면 네. 뭐 하이엔드나 이렇게 해서 잘 뽑겠지만 청주에서 저 정도 가격 이제 분양가에 저렇게 뽑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도 놀랐다니까요. 그거 보고 뭐지? 이 커뮤니티 이 정도라고? 인도 골프도 있어? 말이 돼? 맞아요. 뭐 이랬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이제 조합원들의 성향이나 사업비에 따라서 그러니까 뼈를 갈아 넣었다는 게 말씀이 맞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오히려 조합원들보다 어쨌든 분양받으신 분들이 더 좋죠. 따지고 저도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사직 1이 같은 사직 3구역보다 피가 일반 분양권들이 그렇게 높게 거래되는 거는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서라도 높은 피로도 가져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 댓글들을 보니까 저번에 우리 영상 촬영했을 때 댓글들 보니까 저기 미분양인 건 아시죠? 이렇게 댓글 다신 분이 있더라고요. 미분양이니까 아니까 왔죠. 얘가 5억 5천 분양을 했거나 완판이 됐거나 피가 붙었으면 안 왔을 거예요. 미분양이 됐으니까 왔겠죠. 너무 싼데 저렴한데 괜찮은데 왜 미분양이 났지? 이거는 그 분양 시기가 미스매치가 났구나. 이렇게 보고 온 거죠. 예전에 청주처럼. 그리고 청주 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원도심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그냥 패스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요. 네. 그거는 어느 도시를 가도 예전에도 그랬어요. 대구 분들도 10년 전에 그랬고, 부산 분들도 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고요. 서울도 마찬가지였고, 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저희는 이제 경험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변할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아마 평생 살면서 뭐 집 하나 사고 파는 경우도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죠. 충분히. 참고로 사직 1구역, 3구역을 제가 띄우는 게 절대 아니고 그냥 괜찮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괜찮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솔직히 이것보다 조금 더 제가 괜찮게 보는 분양건이 한두 개 있거든요, 청주에. 그거는 강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야기하면 초토화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아니, 네. 그럼 이 구역 지금 이쪽만 집중해서 보면 되는 거냐? 우리 이제 뭐 한두 구역이 더 있어요, 제 기준에서는. 한두 개 정도 더 있고, 사실 3호 2구역조차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가 뭐 어쨌든 후랭님과 이게 촬영 오다 보니까 제가 오픈하게 됐는데 뭐 괜찮다고 봐요. 3호 2구역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조합 분양가 이제 추가 분담금이 가장 큰 이슈잖아요. 글쎄요, 저 추가 분담금은 항상 물어보실 때 이제 사직 1구역 같은 경우는 비례율이 81%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3호 2는 관리처분 신청 중으로 알고 있어요. 분양 신청을 1월 말까지 다시 이제
뭐죠?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거를 분양 신청을 받았고 아마 5월이나 6월쯤 관리 처분 인가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례율은 그렇게 100%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구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3,730세대의 조합원이 한 7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구역에서 뭐 그 추분이 엄청나게 발생하면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기 재개발할 때 건축비도 그렇고 그 금융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 못 하잖아요. 민원 비용이나 금융 비용들 네네네. 크죠. 근데 금융 비용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 구역 같은 경우는 이주나 철거가 엄청 단기간에 다른 구역들에 비해서 깜짝 엄청 놀라서 제가 빨라요. 한 달 전에 왔을 때 네. 제가 저기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네. 벌써 펜스가 쳐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진짜 빠르다 네. 이 생각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그런 사업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뭐 추분에 대한 거는 그래도 그렇겠죠. 조금 리스크는 해지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다행히 3호 2구역이 지금 시장이 좋아질 때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정확한 디테일한 그런 뭐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강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조심스러워서 사직동이랑 뭐 3호 1, 2구역 뭐 모충구역까지는 제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 제가 사실 투자를 할 때 일자리를 크게 안 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사실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도시의 규모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따지면 대구가 울산보다 더 비싸야 되는데 울산이 지금 몽이 제일 높단 말이에요. 네. 네. 그 하이닉스 있잖아요. 이거 네.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어. 하이닉스. 네. 그러니까 핫하지요. 그러니까 고액 연봉자들도 많고 성과급이 뭐 몇 억씩 되니까 네, 맞아요. 뭐 6억이다, 뭐 3억이다, 1억 평균 1억 5천이다,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하이닉스의 영향을 받을까요? 이게 받나요? 저는 그냥 제 소신까지 말씀을 드리면 크게 생각 안 하고 왔다가 분위기가 옛날에 딱 조선업이 좋았던 거제도 느낌이 났거든요. 그 하이닉스 영향은 분명히 있겠구나라고 해서 찾아봤던 게 그때 뭐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이제 연령대별 구매자 수를 보면 그 흥덕구가 30대가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흥덕구의 복대동이랑 테크노폴리스가 뭐 가격도 다 있으니까 좋은 이제 1급지들이 그래서 와 30대가 압도적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 하이닉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있어요. 네, 그런 생각. 저는 솔직히 말하면 흥덕구가 아니라 여기 서원구잖아요. 네. 흥덕구에 있는 저희 부동산 소장님들 계시잖아요. 전화를 드려보고 이제 서로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이야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일단 투자로 관심이 있는 그 하이닉스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면 그분들이 투자를 하고 또 이렇게 돈이 되잖아요. 돈이 있는데 그걸 어디에 투자할까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젊은 친구들도 돈이 있는데 나도 여기서 해봐. 나 이거 괜찮더라. 이런 직장 내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돌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되죠. 자, 하이닉스 다니시는 분들 4월 4일 날 오세요.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진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냐면 저는 시드가 있는데 뭘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 제일 어려우신 분들 시드가 없는데 고민하시는 다주택자분들이거든요. 상담을 해보면. 시드는 있는데 뭐 사고 싶다. 오세요.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딱 가격대별로 딱딱 정리해 그렇죠, 주시니까. 그렇죠. 이거 사.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하이닉스 영향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연봉 받고 성과금 받잖아요. 그러면 대출 없이 그냥 청주의 중간급지 있잖아요. 뭐 4억대 정도, 3억에서 4억대 정도가 딱 청주의 중간급지면 대출 없이 살 수 있거든. 뭐 조금 하급지는 대출 사고도 돈이 남아. 그러니까 만약에 부부가 일을 한다. 부부가 같이 뭐 하이닉스에 있다. 그러면 GCT 자리를 사고도 남아요. 맞아, 남아요. 대출 없이.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니까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요런 데도 랜덤 같은 거나 이런 데도 보면은 RR들 그런 젊은 층들에서 같이 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하이닉스 직원분들이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해서 우리 그 수강생분에 상담하신 분 중에 그 동생분이 청주에 계셨거든요. 그 센텀 프로지오를 샀어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피를 1,500 정도 주고 샀거든요. 좀 좋은 걸 괜찮은 걸 샀어.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컨디션이면 1,500은 그냥 3,000만 원 줘야 돼. 불과 그게 한 두 달도 안 됐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청주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 상황이라 확실히 영향을 받구나. 제 생각이 맞나라는 생각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그래도 몇 년간은 계속
그렇게 될 거고 성과급은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뭐 그런 돈들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물론 일부 주식으로도 가고 부동산으로도 가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서울대 필요 없다. 하이닉스 직원으로 들어갔어야 된다. 네, 그런 말들 있잖아요. 네. 사직 1구역, 3구역 있잖아요. 사직 네. 1구역, 3구역. 3구역. 센텀 프로지오자이랑 네, 사직 3구역. 힐스테이트 네. 올림. 네. 이 두 개 단지가 나중에 아파트가 됐거나 네. 아니면은 자 아파트가 됐다고 볼게요. 얼마까지 네. 갈까요? 아니면 분양권 상태는 피가 얼마까지 갈까요? 뭐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그렇죠. 대장들 가는 거에 그래도 한 80% 간다 이렇게 보고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 싸다고 생각했던 게 얘가 피가 5천, 6천 받으면은 얼추 이제 가격을 맞춰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경동하고 비교를 했을 때 또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야 되니까. 근데 지금 가경동하고 갭이 너무 크니까 딱 그런 상황이다. 이거 제 예를 들어 1, 2, 3등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 4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가기 지합니다. 근데 신축이다, 미분양이다. 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강의 때는 시원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얘는 앞자리가 4가 아니야. 앞자리가 얼마가 돼야 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뭐 실거주든 말을 아끼시네요. 투자든. 네? 금액에 대해서. 금액은 이게 얘기- 이런 게 딱 꽂혀버리면 그렇잖아요. 근데 가격은 싼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싸죠. 뭐 그 대장들하고 뭐 요런 센텀이나 요런 애들을 볼 때 대장만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뭐 얘가 대장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고도 보는 거죠. 사직 사구역이 들어오고 나면 또 분위기는 달라질 거라고 보니까. 그럼요. 엄청 달라지겠죠. 아직까지 그 이제 완성된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인 분들은 이제 완성된 모습을 봐야 이제 체감을 하시지만 저희는 미래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사직이나 사무뿐만 아니라 청주 전체가 이제 시작을 했고, 제가 봤을 때 한 30년까지는 그냥 냅다 달릴 것 같은데. 네, 30년까지는 냅다 달릴 것 같은데. 30년까지는 네, 그냥 좋아지는 거라고 보는 봐요. 게 지금 맞을 공급이 것 있는데도 같아요. 이만큼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급이 사라지는 29년부터는 거의 뭐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 29년, 30년은 확실하고요. 그때까지는 냅다 달릴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뭐 소장님한테 만약에 조카가 왔다. 신혼이다. 아니면은 뭐 아는 동생이다. 네. 한 분들이 무주택자로 왔어요. 네. 청주뿐이야. 네. 실거주 해야 돼, 무조건. 네. 그런 분들한테는 전세를 추천하시겠어요? 아니면 매수하라고 하겠어요? 뻔한 소리겠지만. 전 매수하라고 하고. 당연하죠, 그죠? 네. 네, 당연히 매수하라고 하시겠죠. 왜요? 상방이 열려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제 기준에서는 한 30년까지는 그냥 냅다 달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된다고 보고, 뭐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실 1, 3 쟤네들 분양가 앞자리에 사는 아마 앞으로 보기 힘들 거다. 앞자리가 4자가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청주에서 웬만한 괜찮은 입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앞자리 4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광역시도 앞자리가 6자, 7자가 5자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앞자리가 4자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다 5자, 6자를 넘어갈 건데, 그죠? 전세로 묻어두면 그거는 그냥 전세금만 내가 찾아서 갈 수 있는 거지만 집을 사면 그거보다 더 많은 걸 가져갈 수 있다면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청주가 싸다고 느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향후 지금 싸다는 건 향후 비싸질 거니까 내가 더 가져갈 수 있다면 사야지 그걸 왜 전세로 할까요? 그리고 청주에 전세 물량들도 거의 지금 없기는 지금 해요. 전세 없어요. 지금 청주가 네. 희한하게 전세 진짜 없거든요. 네. 저기 이제 중급지까지 가도, 그러니까 하급지까지 가도 뭐 2억, 3억대 아파트를 봐도 없어요. 네. 전세가 아예. 그리고 완전 신축은 더 없고요. 지금 네. 그런 상황이. 뭐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는 게 맞다고 보고, 특히 실거주자들은 무조건 사야 되고, 단지 이제 좀 좋은 거 사라고 골라서. 근데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내가 봤을 때 다행인 거는 오히려 실거주자분들한테는 다행이에요. 27년, 8년까지 공급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분양권 사라고. 분양권. 실거주자분들. 이 분양권 좀 뭐 괜찮은 피들 있잖아요. 사라고. 마피도 있으면 사라고. 아까 전에 사직 1구역, 3구역처럼 마피가 될 수 없거든요. 입주 시기를 잘못 만난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분양권이 있으면 뭐 테크노도 괜찮고 사라고. 근데 테크노 너무 올라서 제가 선뜻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이미 기대치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테라를 P를 2억 5천 주고 사도 6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 6억 7천 정도 되잖아요. 괜찮아. 더 오를 거예요. 더 오를 거긴 하지만 너무 올랐다. 그런 느낌인 거죠. 쉽게 말해서 뭐 강남 3구 가고 그다음 마영성 가잖아요. 마영성이 간 거예요. 참 서울하고 비교하는 게 참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어느 도시는 비교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청주랑. 저는 청주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가격적인 것들도 그렇고 일단 이게 투자의 관점이냐 실거주의 관점이냐에 따라 좀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투자 관점으로 들어오셨을 때도 크게 뭐 손해되는 곳은 아니라고 보고 실거주 하기는 분들도 지금 가격이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뭐 3호 2구역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시간을 조금 늦게 입주한다고 생각하고 먼저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금 뭐 P가 4천 전후 뭐 이런 식밖에 안 되고 내가 시드를 1억 미만으로 갖고 새 신축을 가져간다고 보면은 3호 2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 4억이면 신축 아파트 가져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P를 조금 주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괜찮죠. 신축을 어떻게 4억 정도에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게 재개발에 대한 그 조금 무서움이 있잖아요, 일반인들은. 네네, 그거는 아마 박건부동산 오시면 소장님이 친절하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투자자와 실거주자를 나눠서 생각을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작은 돈으로, 그러니까 소액으로 투자하기는 전국에서 지금 솔직히 청주만 한 데가 없어요. 특히 아파트는 이미 전세가는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신축이 갭이 얼마 안 돼요. 물론 명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분양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싸고 저렴하고 괜찮은 분양권들이 있고 재개발도,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지역 중에 유일하게 지금 상승장 초입에 있지 않나라는 지역이 청주거든요. 사실 광역시만 가도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내가 시드가 뭐 2억 3억 있다, 2억 이상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아파트로만 봤을 때는 사실 청주 말고 부산을 가시는 게 맞고, 분양권도 마찬가지고, 시드가 좀 있다 싶으면 사실 부산이 맞고요. 시드가 좀 작다 하면 청주가 맞고요. 제 기준에 봤을 때는. 대구 같은 경우는 아마 시드가 좀 커요. 다 분양권도 없고 재개발도 아직까지 힘들고, 그러니까 대전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조금 작은 시도를 하기가 쉽진 않고,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 3개를 다 소액을 할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제가 봤을 때 전국에는 도시 규모에 비해서 청주라고 보고, 그 이상은 부산이라고 보고요. 시드가 많다면 부산이라고 보고, 지금 타이밍에서 26년 3월 타이밍에서는 그렇고. 자, 청주 실거주자분들은 지금 사야 된다. 무조건 사야 된다. 갈아타기 아주 좋은 시기다. 언제? 지금 당장 하루라도 빨리. 뭐 나중에 이러다가 그 나중에가 지각비가 됩니다. 진짜. 맞아. 버스 타고 갈 거, 맞아요. 택시 타고 간다. 택시도 할증부터 간다. 우리 왜 후랭이는 우리 조회수 하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뭐 대구과나 부산, 울산께 더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시장이 좋아지니까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그때 샀어야 됐을 때 찍었는데 사실. 샀어야 되는데 찍었는데, 그죠? 아무도 안 보고 그때. 근데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왜냐면 그때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영상을 찍는 이유도 어느 정도 남기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나중에 한 뭐 1년, 2년 돼서 지나서 바이럴이 돼가지고 그때 살 걸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때 영상 보고 잘 샀다. 소장님 고맙다. 힙하루님 고맙다. 호랭이님 고맙다.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청주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기는 대전 어디죠? 대전 둔산지구, 네. 둔산동, 지금 공작 아파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마 꿈돌이의 도시 호랭이의 대전. 고향. 지금 대전은 노후계획 도시 선도지구라고, 선도지구가 아주 뜨거워요. 작년 9월에 선도지구가 발표되고 나서 지금 가격대가 둔산지구 위주로 해서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10%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한 30% 정도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노후계획 도시 중에 선도지구가 총 17개인데 계획이, 그중에 7개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중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곳이, 동의율이 가장 높은 곳이 여기 14구역 한가람과 공작 아파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동의율이 왜 이렇게 높아요, 여기만? 지금 아무래도 이제 한가람 공작은 바로 길 건너서 금호칸이잖아요. 네. 근데 길 하나 차이로 지금 가격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신축에 대한, 그리고 우리도 길 하나 차이에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느냐,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동의율이 아마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랑 이제 경쟁하는 데가 이제 9구역 수정타운도 한 94%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개 단지가 이제 경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은 언제예요? 발표가 언제입니까? 발표가 내년 7월, 올해 7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아마 이제 동의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동의율이 가점이 제일 높거든요. 선정하는데. 아마 이제 동의율 제외하고 나면 아마
3구역 그 진달래 다무 아파트인데 있죠. 네. 그쪽이 이제 위치적으로는 점축 가점이 좋은데 동의율이 첫 번째니까 그 동의율이 좋은 데가 여기 지금 한가람 공작 14구역, 다음에 9구역 수정타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할 말이 많거든요, 제가. 근데 이 길바닥에서 지금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아마 트리거 역할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도지구, 쉽게 말하면 수도권으로 분당처럼 선도지구가 됐다고 해도 자 부산의 그린시티처럼 자동처럼 용적률을 높여줬잖아요. 근데 여기는 130% 정도 더 높여줘요. 한 360% 정도가 되거든요. 두산지구가 평균 용적률이 한 230% 정도 되는데 130%를 올려주면 360이잖아요. 그럼 사업성도 나와. 또 두 번째는 입지가 너무 좋다는 거. 대전의 1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재건축이 되면 무조건 좋겠죠. 선도지구에 투자한다고 봤을 때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뭐 저는 사실 지금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야기. 너무 올라가지고. 너무 빨리 올라서. 아니, 너무 올라가지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사실 15구역인 경성 큰마을 있죠. 12월쯤이었나? 그때가 2억 3천까지 봤거든요. 5구 타입이. 지금 3억 미만으로 매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지고 네. 선뜻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온 이유는 트리거 역할을 했다. 그리고 대전이 상승을 하면 둔산동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둔산동에 또 굉장히 큰 호재가 됐으니까 트리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게 지금 분당도 지금 영차 뭐 되네 마네 오래 걸리네 마네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여기 대전입니다. 대전. 수도권 아니고 대전인데 네네. 이거 되겠습니까? 제 개발도 아니고 제 건축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그 선도지구 이슈가 나오면 당연히 수도권이 우선이겠죠. 그 중에서 분당이 가장 뜨거운 건 입지가 그만큼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대전에서 1급지가 됩니까? 둔산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둔산동이 지금 곽감을 못 받고 있었던 거는 입지는 좋지만 구축이라는 거. 그래서 대접을 못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신축이 많은 동안 신도시 쪽으로는 사람들이 대전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신축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앞전장에 아시겠지만 국화 뭐 청소를 아파트가 리모델링으로 한동안 이슈몰이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꺾이면서 다시 그 이야기가 리모델링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가 지금 딱 타이밍이 좋게도 선도지구라는 게 발표가 되면서 지금 용적률을 기존의 평균 용적률이 둔산지구가 한 230%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 130% 정도를 올려주니까 물론 2종 일반 주거지역이랑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평균 한 130% 정도를 올려주다 보니까 지금 아마 이슈가 쉽게 말해서 사업성도 좋아지면서 입지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되려면 사업성이 돼야 결국에 돈이 돼야 되잖아요. 그 돈이 되려면 첫 번째가 사업성이 좋고 두 번째가 입지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둔산지구는 둘 다 되잖아요. 열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다 지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한가람 공작과 수정타운, 9구역인 수정타운이 지금 동의율이 한 94% 정도 된다 하고 하니까 뭐 두 개 단지 구역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만약에 하나가 추진이 되어서 뭐 5년 뒤에, 뭐 10년 뒤에 입주가, 아파트가 된다면 엄청난 관심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랭이님 이야기 하신 것처럼 과연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반대하는 분들은 아마 어느 정비구역을 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추가 분담금 이슈거든요. 뭐 한 7억 정도 나온다 이렇게 말들이 많으신데 제가 뭐 쉽게 이야기 드리면 재건축을 안 하는 것보다 추진을 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입주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 이미 대전 시세는 많이 올라있을 거고 또 신축에 대한 열망은 더할 거고 해서 추진을 하는 게 무조건 더 좋다고 볼 수는 있죠. 근데 크모카는 어떻게 좀 보세요? 크모카는 이제 동의서를 이제 걷어봅시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크모카는 안 걷어도 워낙에 비싸가지고 제가 사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 수 있어요. 호랭이님이나 다른 분들 그러면 이거 사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뭐 강의하는 입장에서 솔직히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조건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너무 올랐어요. 우리가 뭐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한 5개월 사이에 한 30% 정도 올랐거든요. 네. 뭐 작게는 10%, 많게는 30%까지 올랐기 때문에 와 이게 사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지금 뭐 15구역이죠. 경상 큰마을 같은 경우도 제가 5구 타입을 그러니까 올해 1월에 2억 초반대를 봤거든요. 근데 지금 3억 미만은 매물이 없어요.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이해가요? 경상 큰마을이? 아니요. 전혀 납득할 수 그러니까 없습니다. 대전 분도 이렇게 이야기 하신다니까요. 뭐 갈마동에 대한 그 둔산동도 아니잖아요. 갈마동입니다. 갈마동. 그러니까 둔산동도 아닌데 그만큼 올랐다는 거. 어쨌든 뭐 지금 대전 분위기가 이렇다. 왜 제가 여기에 왔냐면 첫 번째 현수막이지만 두 번째는 트리거 역할이 되었기 때문에 대선하면 처음 부동산으로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데가 둔산동이잖아요. 네. 사실. 근데 둔산동이 이미
그 시그널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27년도에 입주가 물량이 많지만 그 입주 물량이 많아서 한 내년쯤이나 이제 대전 시장을 쳐다볼까 했다가 이게 먼저 트리거가 돼서 먼저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도지구 아니더라도 네네. 대전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면 네. 지금 어떤 걸 좀 미리 살펴보는 게 좋아요? 일단은 실거주자분들은 내년에 입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적정 수요량이 한 10,000세대 정도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거주자분들한테는 정말 타이밍이에요. 정말 타이밍. 그러니까 27년도에 입주하는 그런 분양건들 있죠. 지금 마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뿔피에서 다시 마피로 간 단지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안 쪽에 입지도 괜찮고 뭐 브랜드도 괜찮은 대단지의 그런 괜찮은 단지들이 지금 마피나 무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양가들, 분양가가 괜찮은 단지들은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정말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27년도 이후로는 28, 29, 30년도에는 아예 극단적으로 대전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공급이 없기 때문에 실거주자분들은 특히 갈아타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내년에 아파트를 입주하시는 게 더 좋을 거고, 좀 더 좋은 거는 28년, 29년 입주하는 분양권이 더 베스트다. 그거는 강의 때 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거는. 근데 세종의 영향을 또 적지 않게 많이 받는 동네인데 세종 지금 엄청 올랐어요. 대전보다 분위기가 더 좋아요. 지금 전세도 없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세종이 만약에 뭐 상황이 안 좋고 공급이 많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종이 오히려 지금 더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사이클상 대전도 곧 좋아질 거다. 단지 이제 내년에 입주하는 공급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 제가 만약에 진짜 친동생이 있거나 지인들이 있는데 대전뿐이다, 근데 실거주 갈아타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년에 입주하는 좋은 분양권, 적당한 가격에 마피가 있는 그런 분양권을 선점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하면 28년, 9년도에 입주하는 좋은 분양권들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주에서도 재개발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 대전도 정비사업 볼 만한 게 있습니까? 있죠. 네, 있죠. 대전하면 제가 호랭이 TV 나가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장대 구역들과 그 다음에 동해변동, 그 다음에 좀 더 하면 대동48이나 뭐 은행동이나 선화동이나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장대 B구역 말고는 뭐 사업성이 나오는 구역이 없기 때문에 장대 B구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장대 B구역도 괜찮고, 하지만 이미 선방향이 되어서 피가 많이 붙어 있다. 그래서 다른 정비구역들은 제가 강의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방장도 속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빠른 것 같은데 왜 이런 것 같으세요? 상승장이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요, 사이클이 이렇게 안 가고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눌려 있다가 뻔한 소리 할게요. 돈이 불리고 공급이 없고, 그게 이제 맞물려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 앞전장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앞전 시장에도 그랬었거든요. 2019년 뭐 18, 19년 지방시장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20년도에 뭐가 있었죠? 코로나 터지면서 유동성장이 풀리면서 이렇게 됐었잖아요. 지금 비슷합니다. 지금 전국 시장이 지금 아마 제가 2017, 18년도랑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진짜 비슷해요. 제가 대자비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말 청주도 마찬가지고, 대전은 조금 공급 때문에 다르긴 한데 뭐 천안도 마찬가지고 정말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사이클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시간만 다를 뿐, 뭐 시차만 다를 뿐, 다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진짜 지방의 곳곳까지 다 조정으로 묶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지방이 그렇게 좀 뜨거울? 당연히 뜨겁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뭐 전주나 울산은 너무 뜨겁고, 부산도 지금 뜨거워지고 있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한 28년쯤 생각하고 있거든요. 빠르면 27년 연말, 하반기, 아니면 28년쯤에 아마 해운대에 뭐 울산의 남구, 해운대, 뭐 부산의 해운대, 수영구, 대구의 수성구 이런 식으로 조정지구로 아마 지정이 되지 않을까 예측은 합니다. 지방도 곳곳에 이제 규제를 하겠죠. 아무래도 집값이 오르면 누르기 때문에, 지금 정권에서는 일단은 집값이 오르는 걸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누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